네, 코로나 시대 발달 연구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영국은 거의 5만 명을 대상으로 네.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가 국회의원실 설문조사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정부도 심지어 부모님들도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현장에서? 저는 현장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요즘에 소아정신과가 불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병원은 대부분 지금 예약하시면 2년 기다린다, 3년 기다린다 그러고 있고 애들이 이렇게 발달이 늦어서 오면 심지어 개인 병원 같은 경우도 6개월, 1년 기다립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막 발달 지연이 막 엄청 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제로도 굉장히 그렇게 늘었는데 에 비해서 공적인 시스템에서 이 아이들을 돕는 부분은 거의 전 전무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연구조차도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어떻게 보면 의사들은 알고 부모들은 알아요. 우리 아이가 늦지? 어머 얘가 왜 이래? 하는데 그것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 정부나 또 국회나 거기서는 나는 모르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조사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진료실에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 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발달 양상에 좀 차이가 있나요?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발달 지연은 발달 장애가 아닙니다. 그걸 하기 이유가 발달 정말 장애가 돼서 예전에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치료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치료를 해서 막 고생해야지 조금 좋아지고 그런 정말 발달 장애 쪽에 가까웠다면 예전의 아이들은 이 코로나 때 같이 말이 늦다, 아이가 잘 안 쳐다본다 이렇게 해서 왔을 때 아이들은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처음에 오시면 네. 집에서 아이 말만 따라해 주세요. 눈을 오래 쳐다보고 눈으로 말해요를 하세요. 이렇게 몇 개를 가르쳐요. 그리고 다음에 검사하는 동안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한 달 뒤에 봅시다 하고 할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오세요 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달 장애가 원래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미미한 아직은 변화인데 최근에 오는 아이들은 그것만 해도 너무 말이 갑자기 튀는 애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는 어떻게 잘못 봤나 할 정도로 예전에는 무표정하게 이러고 왔다가 딱 그 한 달 뒤에 어머니 아버지가 핸드폰 끊고 제가 핸드폰 끊으라거든요. 텔레비전 끊으세요. 유튜브 끊으세요. 만 해도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나오고 눈도 쳐다보고 손은 좀 다른 애가 왔다라고 제가 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아주 약간의 트리거만 그래요. 있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확 바뀌는 건가요? 이게 뭐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아이들하고 같은 발달 지연으로 와도 이거는 그럼 뭐야.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저한테 차마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요. 저도 막 우울해가지고 아빠는 들어오자마자 방에 탁 들어가서 게임하고 엄마도 이제 답답하니까 이렇게 SNS 하거나 유튜브로 이제 뭘 보시고 아이는 칭얼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주거나 텔레비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은 거의 안 되고 뭐 그냥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해도 되돌려 오는 아이가 많다. 그게 제가 진료실에 직접 겪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발달에 조금 지연이 되고 네.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미래에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제 그 점이 참 저도 너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정한 건데요. 자, 지금 뭔가 코로나 시대에 이런 자극의 결여로 인해서 아이 뇌 발달이 원활치 못할 때 이걸 모르고 지나갔다. 그럼 세 돌쯤 되면은 뇌가 굳기 시작하거든요. 네. 민감기가 지나니까 그대로 넘어갔다 모르고 그러면 초등학교 갈 때쯤이면 어떤 아이들 좀 되냐면 다른 사람하고 공감을 잘 못하고 또 한 개 자기 조절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아기 때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을 해야 되고 변연계란 부분이 발달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기 조절도 안 되고 잘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벌어지고요. 공감도 못하고 계획도 못 세우고 고집쟁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때라도 치료하면 좋은데 사춘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런 아이들도 꽤 있는데 자해. 자기를 조절 못하니까 분노 폭발. 심지어 참 입에 올리기조차 요새 미안하지만 자살 시도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옵니다. 대학병원에 있으면 응급실 통해서 청소년들이 요즘에
그런 문제로 자해나 자살 시도 문제로 많이 옵니다. 그럼 지금 이 누적되는 코로나 키즈 애들이 발달 문제가 나중에 엄청 큰 사회적 문제가 그럼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언제 또 경험했냐면 여러분 네. 우리 이 코로나만큼 힘들었던 게 대한민국이 언제냐면 IMF 때입니다. 네. 제가 그때 막 대학 교수가 됐을 때예요. 98년도에 됐으니까. 97년도, 8년도잖아요. 그 끝나고 1년 뒤부터 어떤 아이들 오기 시작했냐면 한 2돌, 3돌밖에 안 된 아이들인데 엄마 아빠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많이 그때 보셨는데 눈썹을 뽑거나 머리를 뽑고 이런 애들 참 많이 왔어요. 왜 뽑아요? 스트레스 이와 받아서 스트레스예요. 그런가요? 이화용 스트레스를 뽑아요, 잘. 그래서 내가 애들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란 10년 뒤에는 뭐가 터진 줄 아세요? 학교 폭력이요. 학교 폭력이 잠잠하다가 이 아이들이 사춘기쯤 돼서 확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이게 외국에서도 이런 논문이 많습니다. 경제적 공황이 있은 다음에 5에서 10년이 지나면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다. 이런 논문이 많이 있어요. 외국은 그게 검증이 됐네요. 예, 그런 논문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IMF 때 아이들의 폭력이 학교 폭력으로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 코로나 키즈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조절도 안 되고 머리도 둔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의 모든 행동을 통제를 못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콕TV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저의 이런 걱정이 좀 무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우리가 대처해서. 지금 잘해야죠. 예. 네. 지금 잘하면 괜찮습니다. 특히 골든타임은 세돌. 세돌. 세돌이 가장 중요하다. 네. 민간기가 되기 전에 좋게 만들자. 네, 부모들도 스스로 아이들한테 자극을 많이 줘야 네. 되는 거죠. 어떤 자극을 줄지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심층적으로 좀 그럼요. 설명을 해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